자,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자 영암 열린신문입니다. 이번 주 신문을 쭉 보니까요.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이 거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엄청난 청사진이 제시됐는데 바로 그 뒤에는 선거를 앞둔 민심의 균열, 또 우리 군 행정의 과거를 보여주는 감사 결과가 나란히 놓여 있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마치 영암이라는 무대 위에서 미래, 현재, 과거가 동시에 펼쳐지는 연극 같았어요. 미래, 현재, 과거라. 네, 일면에서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미래 담론이 시작되는데 3면과 5면에서는 각각 선거 민심이라는 현재의 목소리, 그리고 감사로 드러난 과거의 문제점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오늘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행간에 숨은 진짜 의미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그 거대한 미래, 일면 헤드라인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영암 속 광주 전남 행정통합 첫 공청회 열려 전남 22개 시군 중에 첫 번째 공청회가 바로 영암에서 열렸다는 것부터가 상징적이네요. 맞아요. 열기로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360석 규모의 강당에 500명이 넘게 꽉 들어찼다고요. 네, 영암군의회가 가장 먼저 통합촉구 성명을 냈기 때문에 첫 주자로 나선 건데요. 김영록 지사가 직접 와서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위기,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덩치를 키워서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은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네, 기사에 나온 발언들이 아주 생생해요. 어떤 우려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사모읍의 신양심 씨는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양이 될까 걱정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또 덕진면의 신민준 이장은 더 구체적이죠. 통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마을은 뭐가 좋아지는지 공감하지 못하겠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바로 그거죠.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이득이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김 지사가 균형발전기금이나 농촌 특례 같은 약속을 하긴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좀 역부족이었던 모양이군요.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바로 그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듯 7면 헤드라인에 엄청난 당근이 등장합니다. 20조 원 이야기?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 4년에 20조 원이면 연간 5조 원. 서울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까지 주겠다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순이요? 보내주신 11면 사설. 행정통합 관심은 높은데 이해는 낮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 사설. 7면 함께 실린 여론조사를 보면요. 광주 전남 시도민의 52.5%가 통합에 찬성합니다. 과반이 넘죠. 네, 과반이 넘네요. 하지만 정작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고작 10.3%에 불과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은 10명 중 1명뿐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20조 원이라는 숫자의 힘이죠.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통합하면 20조 원이 생긴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또 농촌 소외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맞습니다. 즉, 기대와 우려, 그리고 정보 부족이 뒤섞인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사설의 지적처럼 지금은 묻지마 찬성이나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이 거대한 계획이 정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인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공존하는 상황,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3면 기획특집 6월 지방선거 앞둔 영암 민심은 기사가 바로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결과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전동평 전군수의 오차범위 박우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는 현 군정에 대한 뚜렷한 심판적 성격입니다. 심판적 성격? 네, 후보 적합도를 보면 두 번의 조사 모두에서 전동평 전 군수가 40%대 후반의 지지율을 얻었어요. 20에서 30%대에 머문 우승이 현 군수를
적게는 16%포인트, 많게는 2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우세가 아니라 격차가 상당하다는 의미네요. 네. 그런데 제가 이 기사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현 군정 평가와 후보 지지율의 연관성이었어요. 아, 그 대목 저도 봤습니다. 현 군정 운영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한 사람들의 80%가 전동평 전 군수를 지지하고 반대로 긍정 평가를 한 사람들의 91.6%가 우승희 현 군수를 지지했다는 대목. 이건 거의 찬성 아니면 반대로 민심이 완전히 갈라섰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인물 선호도를 넘어선 현 군정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역별 표심 차이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맞아요. 영화무비 속한 권역 1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는데 인구의 약 60%가 몰려있는 3호흡 권역에서는 거기선 차이가 많이 났죠. 네, 전동평 전 군수가 57.2%로 21.4%를 얻은 우승희 현 군수를 거의 3배 가까운 격차로 압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역사적인 맥락까지 짚어주더라고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승의 군수는 민선 1기 이후 약 30년 만에 재선에 실패하는 첫 현직 군수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11면 사설, 영암 민심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현 군정에 대한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 바로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어요. 이면 기사인데요. 아, 그 스팸 전화 기사 말씀이시죠? 네. 여론조사입니다. 전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근 여론조사 전화번호가 스마트폰에서 스팸 의심이나 보이스피싱 번호로 표시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요즘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만 해도 스팸 의심 뜨면 바로 끊어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특정 성향의 사람들만 조사에 응답하게 돼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기사에서는 이걸 발신번호 위생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라고 표현했어요. 조사의 공정성이나 질문의 중립성을 따지기 이전에 조사의 가장 첫 관문인 전화 연결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죠. 민심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불신받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계획도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뽑는 선거도 모두 신뢰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면에 실린 기획기사 4년의 방치, 50건의 민낯 마지막 편을 보면요. 그 신뢰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감사 결과 기사?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협상 계약은 서로 짜고 가산점은 제멋대로. 이건 전라남도가 실시한 정계종합감사 결과를 4주에 걸쳐 심층 분석한 기획의 마지막 편인데요. 그야말로 영암군 행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11면 사설 감사 결과를 덮어서는 안 된다에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네, 계약과 인사,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계약 문제를 보면 총 91건, 204억 원 규모의 협상 계약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예를 들면 입찰 공고에 냈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업체를 평가하거나 잠깐만요. 그게 가능해요? 심지어 평가에 근거가 되는 증빙 자료가 그냥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최소 7명은 모여야 하는 평가위원회를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 연계 12번이나 됐고요. 와, 29억 원짜리 사업을 경쟁 입찰도 없이 수혜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29억 원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인사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인사 문제는 더요? 네, 인사 문제는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 더 심각하죠. 가산점을 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준 사례가 무려 534건이나 적발됐어요. 500건이 넘게요? 네, 반대로 받아야 할 사람은 누락됐고요. 더 황당한 건 징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 사례가 19건이나 나왔습니다. 이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그냥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네요. 그렇죠. 이런 감사 결과를 보고 나니 다른 기사에서 보였던 행정의 난맥상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사면에 실린 영암군 4년 만에 터미널 52억의 매입 기사도 그래요. 아, 그 터미널 매입건. 2021년부터 군이 터미널을 빌려서 직접 운영했는데 4년 동안 임차료로만 12억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12억 원. 진작 매입했으면 아낄 수 있었던 돈인데 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압박하니까
그제야 뒤늦게 매입한 거고요. 맞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임시 방편에 그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죠. 같은 사면의 영암 3호흡 유수율 86% 달성, 군 전체는 아직 50%대, 기사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아, 유수율. 네, 그것도 그렇죠. 유수열이라는 게 수돗물이 중간에 새지 않고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네. 특정 사업을 추진한 영암호흡과 3호흡은 86%까지 크게 올랐지만 정작훈 전체 평균은 53%로 전남 최하위 수준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진짜 핵심 문제인 대불산단의 낡은 상수도 관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당장 성과가 보이는 것만 처리하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미루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겁니다. 이면에 실린 군수 규탄 현수막 불어. 군수와의 대화 답변을 보니 기사는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아, 그 내부 문구 유출된 거요? 네, 군수 규탄 현수막을 불허하면서 근거로 된 법이 2년 전에 이미 개정된 옛날 법이었다는 것도 황당한데 민원인에게 보낸 공식 답변에 가장 안전한 불허 논리 같은 내부 검토용 문구가 버젓이 들어가 있었다니요. 이건 뭐...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은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민원인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들이대고 안전한 논리를 찾고 있었다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모든 불신이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 하나하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동네 경제와 생활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좋습니다. 8면에 실린 영암여획 1+1 시범사업 5개월 소비액 7억 원 기사가 눈에 띄네요. 14,000여 명이 참여해서 7억 원 넘게 썼다니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사업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기사가 이 사업의 진짜 속살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사죠? 1인당 평균 소비 5만 원, 최소 기준 턱걸이. 아, 턱걸이. 네, 참여자 한 명당 평균 소비액이 약 49,9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결제 기준인 5만 원에 딱 걸리는 금액이에요. 아,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추가적인 소비를 한 게 아니라 딱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만 쓰고 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영암이 좋아서 돈을 썼다기보다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돈을 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투자 대비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첫 방문 때보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환급률을 50%에서 75%로 높여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좋아 보이네요. 이 밖에도 국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도 있었죠. 네, 6면의 영암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소식이나 7면의 전남도 벽 경영안정 대책비 삭감분 114억 되돌린다 같은 기사들이요. 아, 벽 경영안정 대책비, 이거 농민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었겠네요. 그럼요. 작년에 도의회에서 삭감됐다가 농민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비판이 일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원상복구된 거라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일 겁니다. 오늘 보내주신 신문을 쭉 종합해보니 정말 영암이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미래, 선거로 표출될 현재의 민심, 그리고 감사로 드러난 과거의 관행이 한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신뢰라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공청회에 모인 국민들이 가졌던 우리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현 군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계약과 인사의 공정성이 무너진 감사 결과는 그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20조 원이라는 약속도 재선을 향한 도전도 그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거대한 계획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 사이에서 지금 우리 영암군 행정이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암열린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월 5,000원, 연 5만 원의 정기 구독으로 영암의 바른 언론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